안녕하세요.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 최보윤입니다. 첫 번째 논평 시작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이 내년 6.3 지방선거 경기도지사 출마를 위해 법사위원장 사퇴를 예고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추 위원장이 남긴 것은 법사위를 불법사위로 전락시킨 폐해뿐이었습니다. 법안 체계, 작구 심사를 맡는 법사위는 모든 법안이 본회의에 오르기 전 반드시 거쳐야 하는 입법의 관문입니다. 그러나 추 위원장 취임 이후 법사위는 본분을 잃고 거대 여당의 독단과 전횡이 난무하는 무대로 전락했습니다. 사법기관을 향한 압박, 잦은 파행은 물론 제1야당 간사 선임조차 봉쇄하는 초유의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이는 국회 관례를 무너뜨린 명백한 민주주의 파괴이자 추 위원장이 법치 파괴 위원장이라는 평가를 자초한 이유입니다. 대법원장을 조롱한 합성 사진까지 등장한 법사위 국감장은 사법부를 희화화하고 국회의 품격을 추락시킨 민주당의 민낯이었습니다. 민주당은 확인되지 않은 조작 제보 하나로 최고 사법기관의 수장을 증인석에 세운 데 이어 야당 발언을 차단하고 퇴장 명령을 남발하며 국감을 정쟁의 무대로 만들었습니다. 나아가 대법원 현장 국감을 개인 유튜브 홍보 영상에 활용하고 후원 계좌까지 노출하는 등 법사위 권한을 홍보성 활동에 이용했다는 비판까지 자초했습니다. 민주당이 스스로 요구한 대장동 항소 포기 국정조사에서도 국민의힘이 조사 방식, 범위, 절차를 모두 수용했음에도 민주당은 돌연 논의를 미루며 제1야당의 간사 선임까지 가로막고 있습니다. 국정조사를 회피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문을 피할 수 없습니다. 법사위 법안 처리에서도 편파적이고 보복적인 태도는 반복됐습니다. 접경지역 대북전단 살표 전면금지법을 야당의 제동 요구에도 단독 처리하고 검찰 특수활동비를 칼로 베듯 삭감하며 상임위를 정쟁의 도구로 악용했습니다. 법사위를 법치 파괴의 무대로 만든 인물이 1,400만 경기도민의 도정을 맡겠다고 나서는 것 자체가 경기도민을 우롱하는 처사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도정까지 혼란과 파행을 가져오는 것 아니냐는 우려는 지극히 당연한 국민적 경고입니다. 민주당은 이제라도 법사위원장을 제1야당에 돌려놓고 대장동 국정조사에 책임있게 협조하는 것이 국회와 국민 앞에 져야 할 최소한의 책무입니다. 다음 논평 이어가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 재판부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 재판부 설치법의 본회의 상정을 미루며 위헌 시비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만 빼고 모두가 위헌이라고 말하는 법안을 두고 최소화하겠다는 건 위헌을 전제로 깔고 강행하겠다라는 말로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위헌 소지는 없어야 되는 거지 최소화할 것이 아닙니다. 내란전담 재판부의 위헌 문제는 법조계, 시민사회 모두가 우려하는 사안입니다. 전국 법원장 회의와 법관 대표 회의는 위헌 소지, 재판 독립성 침해, 재판 지연 우려를 공식 의결했고 대한변협 역시 삼권 분립 훼손 가능성을 직접 지적했습니다. 민변과 참여연대까지 논란 확대 우려를 언급하며 사실상 제동을 걸었습니다. 재판부를 누가 맡을지 정권이 설계하는 순간 삼권 분립은 무너집니다. 오늘은 내란 전담재판부, 내일은 언론 전담재판부, 모레는 선거 전담재판부까지 만들겠다는 것입니까? 사건별로 정권이 맞춤형 재판부를 만드는 길을 열어주라는 것이며 이는 재판을 국민의 권리가 아니라 정권의 도구로 전락시키는 위험천만한 발상입니다. 독재 시절 정치 재판의 제도화와 다를 바 없습니다. 그 와중에
민주당이 위헌성 검토를 외부 법무법인에 맡기겠다고 한 것도 문제입니다. 해당 로펌은 이재명 대통령 대법원 무죄 취지 판결을 비롯해 김경수, 조국 등 여권 주요 인사 사건을 다수 변론해온 곳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곳에 검토를 맡겨놓은 것 자체가 객관적 판단이라 말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위헌 논란을 잠재우기 위한 절차적 포장일 뿐 독립적 검증과는 거리가 멉니다. 내란전담 재판부 설치법은 삼권 분립과 사법부 독립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중대한 위헌 입법입니다. 보완이라 수정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즉각 폐기해야 할 악법입니다. 국민의힘은 내란전담 재판부 설치 시도를 반드시 저지할 것입니다. 위헌 입법 폭주를 막고 대한민국 헌정 질서와 사법 독립을 지키기 위해 법안 폐기를 위한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 논평 이어가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 즉 무제한 토론을 제한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강행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소수 의견을 지키기 위해 마련된 제도의 핵심 기능을 정면으로 겨냥한 것입니다. 국회가 스스로 토론을 축소한다면 국회는 더 이상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내는 공론장이 아니라 다수당의 결정을 통보하는 일방통행의 장으로 전락할 것입니다. 이미 현행 제도만으로도 민주당은 24시간 경과 후 제적의원 5분의 3 찬성으로 언제든 무제한 토론을 종결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토론을 더 빨리, 더 간편하게 끊기 위해 새로운 장치를 법에 넣겠다는 것은 소수 의견을 번거로운 절차로 취급하고 논의와 검증이라는 국회의 기본 책임을 입법 동주의 방해 요소로 보는 태도입니다. 결국 민주당은 24시간도 참지 못하겠다며 필리버스터의 존재 이유 자체를 지우려는 것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필리버스터의 실질적 기능을 사실상 무력화하는 데 맞춰 설계되어 있습니다. 무제한 토론의 진행권을 의장에게 과도하게 집중시켜 소수당의 토론 주도권을 대폭 축소하고 제적의원 5분의 1 이상이 회의장에 없으면 의장이 토론을 중단할 수 있도록 해 소수당의 발언권이 다수당의 출석 여부에 따라 언제든 제한될 수 있는 구조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는 필리버스터라는 민주주의의 최소 안전 장치를 형식만 남은 절차로 만들 뿐 아니라 소수 의견 자체를 다수당의 정치적 계산에 따라 즉시 차단할 수 있는 위험한 입법 설계입니다. 게다가 민주당은 과거 야당 시절 필리버스터를 다수당의 횡포를 막는 최후의 보루라며 누구보다 강하게 도입을 주장했던 정당입니다. 그런 민주당이 이제는 정권 유불리에 따라 자신들이 만든 국회 선진화 제도의 취지를 뒤집고 다수당이 되자마자 가장 먼저 소수 보호 장치를 허무는 모습은 명백한 위선이자 입법 폭주입니다. 선진국 의회가 필리버스터 제도를 유지하는 이유는 단순한 시간 끌기가 아니라 다수결로 가더라도 소수 의견을 듣는 최소한의 절차를 남겨두기 위해서입니다. 여당이 수적 우위를 갖고 있어도 미래의 견제 장치를 스스로 보존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입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그 원칙마저 버리고 당장의 입법 폭주만을 위해 소수 의견을 제거하려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회의에는 국민의 기본권과 헌정 질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법안들이 다수 상정돼 있습니다. 이런 법안일수록 깊은 토론과 공개 검증이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절차를 더 줄이고 토론을 더 지우려 합니다. 토론이 줄어들면 편해지는 것은 권력이지만 그로 인해 무너지는 것은 국민의 권리와 삶입니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제한 법안을 즉각 철회해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필버 중지를 통해 국회의 침묵을 강요하려는 시도, 나아가 국회의 침묵이 곧 국민의 신음으로 이어지는 상황을 결코 용납하지 않으며 민주주의의 기본 절차와 소수 보호 원칙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단호히 맞서겠습니다. 다음 논평 이어가겠습니다. 국내 고용시장의 성적표와 현실의 괴리감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10월 실업률이 2.2%를 달성하며 OECD 회원국 중 최저 수준이라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수치상으로는 완전 고용에 가까운 것처럼 보이지만 이는 착시 현상에 불과합니다. 성적표와 다르게 현장에서 체감하는 고용 상황은 매우 열악하며 이 괴리의 핵심 원인은 통계에도 잡히지 않는 쉬었음 청년 인구의 급증 때문입니다. 취업도 실업도 아닌 상태인 2030 청년층 인구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며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노동시장에 진입해야 할 젊은 노동력이 통계 밖으로 이탈하고 있다는 심각한 현실을 받아 이러한 현상은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대기업, 중소기업 간의 임금 격차 등 구조적 문제와 양질의 일자리 부족이 청년들의 구직 의욕을 꺾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은 70만 명을 넘는 쉬었음 청년 인구를 줄일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하며 10만 명 감축 목표치를 지시했습니다. 청년들이 왜 쉬고 있는지 그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 분석도 양질의 일자리를 어떻게 제공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이고 혁신적인 해법도 없이 그저 현실성 없는 하향식 수치 달성 목표에만 치중하는 것은 보여주기식 행정의 전형입니다. 청년들은 국가 경쟁 성장 지표를 채우기 위한 통계의 도구가 아닙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더 이상 말뿐인 지시를 멈추고 청년들의 고민과 좌절에 대해 공감하려는 노력부터 하기 바랍니다. 정부 역시 낮은 실업률이라는 통계 성적표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노동시장 밖으로 밀려난 73만 명의 젊은 노동력을 다시 경제활동 인구로 전환시키기 위한 문제 해결에 나서주길 촉구합니다. 이제는 청년들에게 문제를 전가하는 무책임이 아닌 근본적인 행동이 필요할 때입니다. 금일 논평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